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대서양의 침몰에 있는 그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러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던 한 잠수함이 갑자기 바닷속에서 실종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서양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로는 영국의 억만장자, 유명한 억만장자가 탑승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적당한 규모의 평범한 사업가였을 뿐 억만장자까지는 이게 좀 과장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언론들이 앞다퉈가지고 자극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은데, 자, 근데 뭐 돈이 많고 적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어쨌든 핵심은 그 거대하고 넓고 깊은 대서양 바닷속에 사람들이 실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혹시나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건데, 대서양이 어디 있는 바다인지는 다들 잘 아시죠? 미국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자,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태평양보다는 좀 작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대서양이 절대로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거대한 대양이에요. 평균 깊이가 약 3,600m에 달하는 대서양 역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깊은 바다입니다. 자, 그리고 옛날 그때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하다가 북대서양 어딘가에서 배 옆구리가 빙산에 깊게 긁히면서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물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침몰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110년의 세월이 현재 지났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현재 타이타닉호는 대서양 깊은 바닷속에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수심 약 3,800m 부근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실종된 잠수함도 여기를 향해서 찾아 들어가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중간에 신호가 끊겼다라고 해요. 자, 참고로 잠수함의 모양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사진처럼 대략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전방에 작은 유리 같은 게 하나 달려 있고, 다른 부분은 엄청난 해저 수심의 수압을 버티기 위해서인지 대부분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수함의 생김새를 보면은 마치 좀 이렇게 애벌레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일반 우리 승용차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시내버스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자, 보통 고급 승용차의 크기가 대략 길이가 5m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실종된 잠수함의 길이도 비슷합니다. 뭐 한 6.7m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까지 큰 크기는 아니죠. 자, 5명이 탑승해가지고 최대 96시간 정도 산소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잠수가 가능한 깊이도 딱 대서양의 바닥을 탐험하기 위한 4,000m 정도로 설계가 된 모양입니다. 자, 약 2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깊은 타이타닉호를 향해가지고 잠수해서 들어가는데요. 1시간 45분 시점에 갑자기 지원선과 연락이 끊겼다라고 합니다. 자, 나쁜 상황일 경우 이미 저때 사람들이 끝났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잠수에 들어가다가 저때 당시에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미처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느슨한 부분들이 기체 결함으로 그 수압에 짓눌리고 기계가 터지면서 폭발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그런데 이제 그나마 사람들이 또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희망적인 사항이라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로 이 시나리오인데, 교신만 끊겼다 뿐이지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해도 잠수정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잠수정 내부에 있는 그 산소의 여유 분량은 이제 70시간에서 최대 96시간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어봤자 6월 22일 목요일 오늘 오후 시점에서는 오늘 이제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만, 오늘 저녁 때까지만 버틸 수 있는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자, 일개 기업이 지금 수색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에 캐나다군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나서가지고 열심히 수색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 면적의 20배가 넘는 엄청난 면적의 바다를 지금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자, 현실적으로 바닷속에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잠수함의 위치를 찾는 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자, 또한 관련된 사진을 찾아보면은 잠수함의 내부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넓고 쾌적한 영화 속의 최첨단 거대 잠수함하고는 전혀 달라요. 생각보다 이제 시설이 되게 좀 빈약하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저런 해저 밑바닥까지 탐사하는 게 목적인 잠수함은 일반적인 잠수함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압력을 견뎌야, 수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관광지에서 타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얕은 바닷속을 즐기는 관광객 수십 명이 탑승하는 잠수함은 정말로 조금밖에 잠수를 못해요. 기껏해야 수심 20m에서 40m 정도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한계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거대하고 멋진 군용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깊이 못 들어간다라고 해요. 기껏해야 이런 잠수함들도 최대 500에서 600m 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 정도 깊이로만 들어가도 군사 목적으로 충분할 뿐더러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실내 공간이 넓은 거대 잠수함이 버티기에는 수압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크기로 크기 대비 훨씬 더 두껍고 튼튼하게 만든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연구용 탐사용 잠수함들이 일반 저런 잠수함들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대 잠수함들보다. 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던 이 관광용 잠수함이 좀 설계나 내부 시설이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또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판과 지적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조종도 뭘로 하는지 봤더니 뭔가 거창한 조종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비디오 게임용 조이스틱 패드로 조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드럼통에다가 모터만 달아놨다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현재로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구조선과 이 본선과 이 잠수함 간의 구조 요청을 서로 통신할 방법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안전장치 같은 게 부족했다라는 거죠. 뭔가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여분의 두 번째 장비가 또 있고 뭐 좀 이런 안전장치 2차 안전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설비가 이제 너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외 언론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잠수업계 사람들로부터 검사를 좀 더 자주 하고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몇 번 나왔었던 모양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게임패드, 뭐 돈 3만 원이면 충분히 살만한 3,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일반적인 게임패드로 이렇게 작은 잠수함을 조종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뭐 물론 이런 거를 첨단 장비, 다른 첨단 장비에서도 아예 안 쓰는 거는 아니지만 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실망스럽다, 빈약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고장 났을 때 어떤 좀 대체품이라도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자, 실종된 해저 잠수함을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대충 레이더나 소나 같은 장비만 있으면은 그거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깊은 바닷속에서 잠수함을 찾는 게 왜 어렵냐면 이거 비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관객들의 함성 소리와 수많은 악기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거대한 운동 경기장 콘서트홀에서 조그마한 특정 악기의 소리만 정확하게 구분해낸 뒤에 이제 그걸 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위치까지 특정해서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수많은 소음들 사이에서 필요한 소리를 어느 정도 골라내는 데 성공했다라고 해도 단지 그 소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구조 신호라는 소리를 그러니까 특정해 내더라도 엄청난 바닷물의 흐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리의 위치가 자꾸 왜곡이 되고 또 구분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잠수함이 은밀한 군사무기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바닷속에 깊이 숨어버리면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닷속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으면 통신 장비가 도배되어 있고 크기도 매우 이렇게 수십 미터 이상 거대한 군용 잠수함도 고작 몇백 미터 깊이에만 이렇게 숨어 있어도 찾기가 매우 힘든데 하물며 이런 이번에 실종된 조그만한 이런 해저 탐사용 잠수함을 통신까지 끊긴 상황에서 찾아내는 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 작정하고 숨어 있는 거를 찾는 거랑 이제 별로 차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자, 서양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두운 분위기가 많습니다. 최후의 날이 밝았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 또 좀 이렇게 뼈가 깊은 얘기도 있었습니다. 참 허무한 결말이다. 4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바다 밑바닥 해저로 깊이 가라앉아서 깡통 속에서 그 똥오줌 배설물들이 가득한 곳에서 죽을 수가 있다니. 고작 이렇게 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부를 쫓아다니며 삶을 낭비했단 말인가 라는 이제 상당히 무겁고 좀 철학적인 뼈가 있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미 죽어 있다. 혹은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두운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미디어들은 이거 그러니까 산소가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이거 골든타임 같은 거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저 사람들이 산소가 이제 바닥났다라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순간을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뭐 이제 이렇게 흥분한 듯이 경쟁적으로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미디어 언론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볼 만한 깊이가 있는 뼈가 있는 댓글이죠. 자, 한편 이 와중에 그들이 아틀란티스에 도착하길 바란다.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전설, 동화 속의 어떤 전설상의 도시죠. 해저 도시. 그 아틀란티스에 도착하길 바란다라며 애드립을 치는 네티즌도 뭐 당연히 있기는 있었고요. 자, 한편으로는 공황 상태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산소를 더 많이 더 빨리 소모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산소를 진작에 다 써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실종자들이 부디 무사 귀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건 자체는 굉장히 빨리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두고 본 뒤에 이제 사건을 정리해서 오늘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뭐 실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디 무사 귀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